여러분 어저께 많이 보셨겠지만 그 민주당의 여성 부대변인이 있습니다. 네. 이경 씨죠. 이경. 아마 방송에서 많이 보셨을 텐데요. 이 사람의 일단 경력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경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네. 1980년생이고요. 배재대학 영어과를 나왔고 그 다음에 고려대 행정전문대학원을 나왔다. 저 하나 빠졌어요. 뭐요? 이 이경이 내세우는 거. 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무슨 독학사를 취득했다. 모르겠습니다. 아리조나 주립대학교 출신이래요. 거기서 공부를 2년이나 했대요. 그런데 또 한국에 와서 독학사를 땄다고. 네. 저건 잘 모르겠고요. 이상해요. 네, 그 다음에 대전방송 CNBC. 케이블입니다. 네, 케이블입니다. 그 다음에 오마이뉴스 인천일보 기자를 했는데 오마이뉴스와 인천일보 기자를 한 기간이 그렇게 길지는 않습니다. 오마이뉴스에서 뭐 기사가 한 건밖에 안 나왔었다고 하고 인천일보 기자도 한 2년도 이제 채 안 했었는데 그다음에 2018년 민주당 대전시당 공보 업무를 맡으면서 일종의 당으로 들어가고 그다음에 이제 경선 캠프의 대변인을 하고 그다음에 이재명 선대위가 꾸려진 다음에는 선대위 대변인을 했습니다. 현재 대전 유성을 네. 탈당한 이상민 의원이죠. 그렇습니다. 이상민 의원 지역구에 출마 선언을 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민 의원이 정말 이상민은 오선 의원이죠. 오선입니다. 네. 오선 의원 자리에 저렇게 거의 경력이 없는 당무 경력 외에는 크게 내세울 경력이 없는 여성 40대인가요? 40대 이 정치 신인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누구의 백일까요? 저는 뭐 이재명 당대표 백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당대표고 네. 여러 명 이제 새롭게 들어와야 되는 뭐 더민주혁신위 그룹들 그다음에 뭐 철험의 그룹들 이런 쪽으로 해서 이렇게 기존 민주당 오래 있었던 요즘은 고인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 고인물이 있는 곳에 탁탁탁 집어넣어가지고 또 철되면은 그 김어준 방송에서 여론조사도 해줘요. 맞습니다. 돈 안 들이고 맞습니다. 여론조사 쫙 해가지고 뭐 10대 지지율, 20대 동별 뭐 다 나옵니다. 정말 그냥 무혈입성하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한쪽에서는 이런 예상을 합니다. 그 결국 민주당 이재명 체제에서 바른말하는 이상민 의원을 내쫓고 저 이경을 꽂은 거 아니냐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래서 이상민 의원도 탈당을 했다 이런 이제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사실은 당내에서 발언권과 이 입지가 상당히 탄탄한 사람이에요. 다 아시다시피 지금 2021년 11월인가요? 12월인가요? 그때 이제 11월에 여의도에서 운전을 하다가 피해 차량 앞에서 이제 보복 운전을 한 혐의로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를 받았습니다. 이번에 이제 선고가 나온 거죠. 네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의 이 보복 운전을 한 행위 자체도 문제가 되지만 지금 이 보복 행위에 대한 재판 과정에서 나온 거짓말 또 그 선고 이후에 나온 각종 설명들이 일반인으로서는 도저히 상식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저는 이것을 2차 범죄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예. 그래서 만성 거짓말 감염증에 빠졌다. 그러니까 이 이경이라고 하는 사람이 그냥 민주당 인사는 아니고 원외이긴 하지만 상근 부대변인입니다. 원외 입장에서는 제일 높은 데까지 해서 당의 얼굴이고요. 당의 얼굴 역할을 해왔는데 이 사람이 거의 정말로 만성 거짓말 감염증이라고 할 정도로 재판 과정에서뿐만이 아니라 엊그제 그 재판 결과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와서 말하고 있는 것들이 도저히 납득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사고가 난 게 언제였냐면은 그 대통령 선거가 한창일 때였습니다. 맞습니다. 2021년 12월이었고요. 그리고 사고 난 곳이 노들길입니다. 노들길에서 밤 10시에 본인의 뭐 니로인가 니로라는 차를 몰고 가다가 보복 운전을 한 것 때문에 벌금을 500만 원을 받았는데 간단합니다. 이 사람 주장은 그 내가 운전 안 했다 계속 주장하고 있거든요. 근데 당시 상황을 한번 보시면서 얘기를 하죠. 그 그래픽이 있는데요. 우리 그래픽이 있죠. 조선일보 기사에 보시면 자 지금 2021년 11월 12일 날 오후 10시에 서울 영등포구 이제 노들길에서 달리다가 이경 씨 차량이 3차선을 달리고 있다가 그 하얀색 차 앞쪽으로 확 끼어들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저 피해 뒤쪽 있는 차량이 뭐 빵빵거리거나 뭐 화를 냈겠죠. 뭐 하이라이트 이렇게 키면서 갑자기 끼어들었으니까. 하이라이트 키면서 아마 짜증을 냈을 겁니다. 그런데 저 차가 이 피해 차량이 1차선으로 안쪽으로 들어오니까 저 차가 쭉 따라서 앞으로 들어옵니다.
네. 그런 다음에 저 앞에서 갑자기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가다가 브레이크 밟고 이런 식의 보복 운전을 한 겁니다. 네. 저 정황이 뒷차에 분명히 이제 녹화가 돼 있었겠죠. 뒷차는 네. 그러니까 찍혀 있겠죠. 블랙박스 네. 카메라에. 네. 그래서 사실은 간단합니다. 네. 이경은 재판 과정에서도 그랬고 계속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 블랙박스 카메라가 있으면 돼요. 네. 그러니까 저 이경 씨가 뭐라고 아니라고 하는지 얘기를 한번 바뀐 상황을 저희가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보시겠습니다. 자, 이경 씨가 처음에는 경찰이 저 신고를 피해 차량이 신고를 합니다. 그러니까 네. 4일 후에 경찰이 전화를 합니다. 그렇죠. 뭐 3383 운전자십니까? 운전자 맞으시나요? 그리고 경찰이 전화해서 무조건 그 차 당신이 운전해요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왜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뭐 2021년 11월 며칠 22시경 노들길에서 뭐 차량이 보복 운전을 했다는 신고가 들어와서 저희가 확인차 전화를 드렸습니다라고 상황을 설명을 해줍니다. 당연히 있겠죠. 설명하지 않고 당신 그 차 당신 차야라고 물어보지 않습니다. 요즘 경찰은. 그렇죠. 그렇죠? 이경 주장은 지금 좀 네. 다르긴 합니다. 네. 이경은 그런데 네. 이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전화가 와서 그 차 차주 네가 맞냐라고 해서 내가 주로 운전하니까 내가 운전했다라고 얘기를 했다. 경찰이 미쳤어요. 왜 그걸 확인해요? 경찰이 궁금한 거는 평소에 몰고 다니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사고 당시 누가 운전했느냐 네. 그걸 물었겠죠, 당연히. 자, 그다음에 재판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첫 발언은 경찰에 운전 내가 했다라고 얘기한 겁니다. 네. 재판에 들어가니까 운전은 얘기 내가 했지만 급정거는 안 했다라고 합니다. 또 그러다가 어느 정도 그다음 시간 지난 다음. 재판에서는 예. 내가 아니라 대리기사가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네. 그러다가 지금 선고가 나왔잖아요. 저 그러니까 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로 여성에게는 나는 반백수 상태였기 때문에 남들이 운전을 불러준다. 또 여자들한테 그 사람들이 대리기사를 불러준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렇습니다. 블랙박스 영상 그럼 왜 안 내셨어요? 재판에서 안 내셨다며요? 하니까 블랙박스 영상 지워졌는데요?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다음에 그러면 왜 해명을 잘 안 했어요? 예, 제가 사실 운전기사도 수배하고 해야 되는데 제가 캠프에 있어서 이재명 후보한테 누가 될까 봐 해명을 안 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요. 어제 나온 기사는 심지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아니 세상에 어떤 여자가 밤에 보복 운전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지금 저기 블랙박스 영상 지워졌다. 네. 거기까지가 이제 재판에서 판사도 그러니까 이경의 주장은 그겁니다. 내가 안 했다. 맞아요. 내가 안 했으니까 내가 죄가 없다. 그럼 안 했다고 하려면서 대리기사를 불러왔거든요. 맞습니다. 대리기사가 했다는데 그럼 판사 입장에 간단해요. 그 대리기사 데려와 보세요. 대리기사를 재판 내내 못 데리고 온 거예요. 전화번호 없습니다. 내가 안 불렀습니다. 뭐 그러면 아니 부른 사람 찾아오세요. 부른 사람 누군지 몰라요.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래요. 그러면 할 수 없어요. 블랙박스 영상이라도 있습니까? 몰라요. 블랙박스 영상 지워졌어요. 메모리 카드 지워졌어요. 아이고 왜 자기가 확보 안 했으면 경찰이 확보하라고 안 했어요. 나는 몰라요. 계속 이거예요. 네. 그리고 나서 이제 1심 판결을 받고 나니까 뒤에 어저께 어디에 나왔냐면은 새날이라고 네. 민주당 유튜브가 있습니다. 네. 그 중년 남성, 자기보다 약간 나이 많은 중년 남성 진행자 2명이 불러가지고 네. 여성 상근 부대변인 놔두고 이제 해명 방송을 해주는 거죠. 맞습니다. 거의 어떤 느낌이냐면은 오빠들이 여동생 불러갖고 너 왜 그랬어? 그러니까 그랬구나. 네. 그랬어. 이런 느낌이에요, 완전히. 그러고 있으면서 아니 메모리 카드는 왜 안 챙겼어? 나 몰랐어요. 경찰이 뭐 준비할 거 없는지 내가 물어봤는데 경찰이 블랙박스 영상 챙기란 말 안 했던데 뭐 이런 거고. 그렇죠. 그러면 아니 블랙박스 영상 안 챙겨도 메모리는 이게 어느 정도 일정 기간 지나면 지워지거든요. 네네. 나 몰랐어요. 메모리 카드가 그렇게 몇 달 지나면 지워지는지도 몰랐어요. 그리고 그러던 끝에 나온 겁니다. 근데 여자가 밤에 어떻게 보복 운전을 할 수 있을까요? 이게 그때가 밤 10시라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뭐 뉘앙스는 조금 더 여자가 무서워서 밤에. 저는 여잔데 내가 무서워서 어떻게 보복 운전 제가 하겠어요. 운전하시잖아요. 네. 이게 차량 안에 있으면은 네. 조금 다릅니다. 이거는 남녀의 문제가 그렇죠. 아니고 그 사람의 평소 성정의 문제예요. 평소 운전 습관 네. 이런 거의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복운전을 하는 사람은 남녀 가리지 않고 한 번 하는 사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해온 사람이고요. 그렇죠. 아무리 억울해도 그냥 아유 진짜 저놈의 차 하고 그냥 보복운전 안 하고 쭉 달리는 사람은 평생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예. 네. 그러니까 저는 이게 어저께 민주당 친명 그 유튜브에 나와서 하는 걸 보면서 네. 이경 저 상근 부대변인이 네. 민주당 내 친명 그룹 내에서 네, 어떤 위치인가 네. 이런 걸 약간 볼 수 있겠더라고요. 저렇게 우쭈쭈 해주는 거. 예, 약간 예. 거기서 판을 열어주니까 거기서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본다면 저희가 여성에 대한 어떤 그 조금 그 잘못된 선입견 갖고 있는 것처럼 그걸 네. 활용을 하더라고요. 활용하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여성 입장을 활용하는 게 지금 이경 씨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옛날에 택시를 탔다가 맞아요. 그것도 무슨 있어요. 얘기가 나왔냐면 아니 대리운전 기사가 예. 왜 차주를 대신해서 보복운전을 하겠느냐. 그게 저 선고하면서 판사도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대리운전 기사가 자기 생업이 달린 일을 네, 그렇죠. 갖고 그렇게 보복운전을 할 가능성은 매우 적다. 네. 그래서 이경이 운전한 걸로 의심이 된다라고 해서 이제 이경에게 유죄 판결을 내렸는데 이경 씨는 지금 판사의 판결을 반박을 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제가 택시를 과거에 여러 번 탔는데 그때 성희롱 당한 적도 많아요. 네. 그러니까 택시기사가 성희롱을 하듯이 대리기사도 난폭운전, 보복운전을 할 수 있어요. 라는 논지를 지금 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궤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네. 그 어떤 뭐랄까 나는 여자예요. 나는 네. 그러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라서 그랬다. 맞아요. 그래서 준비도 나는 못했다. 네. 블랙박스 그 영상이 그렇게 지워지는지도 몰랐다. 네. 자기 관련 사건인데 경찰이 얘기 안 해줘서 난 몰랐어요. 그럼 이런 바보 같은 사람이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겁니까? 대전 유성을에서? 그러니까 이상민 의원이 얼마나 억울하면 아니 지금 블랙박스 영상이 일정 시기가 지나면 저 바뀐다. 그 다음에 예.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거죠. 지금 예. 지금 총선을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다 안 되니까 네. 여성이 어떻게 밤에 네. 무서워서 보복운전을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천양적으로 거예요. 지금 이 이경 씨의 발언은 여자라는 입장을 유리한 거를 팔아먹는 그러네요. 행위예요. 그러네요. 그렇죠? 예, 예. 여자라서 기계는 몰라요. 그러네요. 여자라서 차는 몰라요. 여자라서 보복운전은 안 해요. 여자라서 성희롱 당한 적 있어요. 그러네요. 전부 그러네요. 다 여자를 지금 팔고 있는 거예요. 네. 아, 그래서 정말 저는 뭐라 페미니스트인가요? 아니요. 페미니스트는 여자를 팔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페미니즘이 아니라 뭐라. 네. 그러니까 근데 페미니즘을 누구보다도 자기들이 주장하는 게 민주당이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정말로 여성을 팔아서 여성을 바보로 만들어가면서 자기 유리한 국면을 지금 만들어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실상 저희는 네. 만성 거짓말 네. 감염증인 우려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죠. 민주당 사람들은 민주당의 특정 사람들, 네. 민주당의 특정 친명 그룹, 철험회 뭐 이런 분들은 자기들이 궁지에 몰렸을 때 네. 항상 어떤 변명 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납득하지 못하는 변명을 하면서 빠져나온 전례가 있거든요. 네, 네. 그래서 만성 거짓말 감염증에 네. 걸린 분들이 이 이경 말고도 다른 분들이 또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너무 많죠. 대표적으로 몇천 원어치 했다는 김남국부터 코인 몇천 원어치 처음에 했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다가 나중에 보니까 막 60억이 나왔죠. 60억 나오 야, 몇천 원에서 60억이 나오는 이 능력. 예. 그리고 또 김남국 의원한테 네. 그 짤짤이 하냐라고 짤짤이는 우리가 순화해준 발언이잖아요. 사실은. 짤짤이 하고 네. 있냐? 짤짤이 했다고 주장한 거죠, 본인이. 맞습니다. 예. 짤짤이라고 주장한 거죠. 본인은 쌍디귿 발언을 해놓고 나서 예. 나중에는 쌍지읒으로 발음했다. 그렇죠. 네. 딸이 아니라 짤이라고 짤이었다. 발음했다라고 어. 주장한 거잖아요. 그거부터 거짓말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만성 거짓말 네. 감염증. 김용훈 지금 재판에 들어가서 예. 지금 알리바이를 허위로 조작을 해낸 거잖아요. 이건 뭐 거짓말이 아니라 이건 거의 뭐 사법 범죄죠, 사법방해. 범죄죠. 사법방해 범죄. 이건 범죄고. 그런데 그 위에 누가 있느냐? 우리가 또 거짓말이나 이런 말 바꾸기로는 당대표를 당할 분이 없잖아요. 사실 그러니까 당대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렇구나. 음주운전에다가 이런 말을 지어낸다거나 상황을 모면하면서 말로 모면하는 능력이 최고점이기 때문에 당대표를 하고 있는 건가요? 이 그렇지. 당에서는? 그러네요. 이재명 네. 대표. 그러고 보니까 당대표 자격이 있습니다.
존경한다니까 진짜 존경하는 자 아니야부터. 그쵸. 그리고 뭐 과거에 그리고 뭐 본인의 그 뭡니까? 그러니까 욕설 발언 네. 이런 것들도 그냥 다들 그러니까 본인의 이 당 대표의 범죄 수준이 네. 일반적인 다른 정치인들의 네, 네. 그 뭐라 그래 수준을 훨씬 넘어서니까 네. 사실 지난 몇 년 동안 이재명 지금 대표가 대선 후보 나왔을 때부터 해가지고 네.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그거를 변호할 논리를 만들어내느라고 예. 보통 너무너무 힘들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대표적인 사람 중에 하나 또 이경이에요. 네. 유명한 게 이경이 이런 말을 한 게 있더라고요. 지금 이게 다시 소환되고 있습니다. 왜 이경을 이렇게 민주당에서 끼고 돌까 했더니 2021년 11월입니다. 그때 이 사고 났을 때랑 비슷한 시기입니다. 페이스북에 이경이 뭔 얘기를 했냐면 한 6가지 이유를 들어가지고 뭐 이재명을 지지하기로 했다라고 썼는데 그때 음주운전 그리고 전과 그리고 형수 욕설 이런 것조차 뭐 한마디로 했냐면 힘든 삶의 과정에서 생긴 멍해이고 생채기들입니다. 아. 이렇게 이거를, 여성이 실드를 쳐주니까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러니까 그러니 대전 유성을 그렇죠. 갈 수 있게 그러니까 되는 거죠. 이재명 당시 후보의 정말 여성에 대해서는 있을 수 없는 일, 또 폐륜적인 행위들을 젊은 여성이 나서서 쉴드를 쳐주고 네, 그러네요. 그랬기 때문에 일단 당의 총애를 받았는데 문제가 터지니까 자기는 갑자기 백치 아다다로 지나가고 저는 블랙박스도 몰라요. 그다음에 또 이런 말도 했습니다.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예. 누군지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줍니다. 저는 술 한 잔도 안 하고 선대위 대변인일 때 수입이 제로인 반백수 상태라 제 돈 내고 대리를 안 불렀어요. 대부분 불러주면 묻어서 갔어요. 그 돈 누가 내요? 그러니까. 아는 오빠들이 내주는? 그러니까. 아는 이게 지지자들? 여성의 지위를 굉장히 기생적인 지위로 만들어버리고 그러네요. 여기서 기생이라고 하는 건 노래 부르고 춤추는 기생이 아니고요. 패러사이트, 네, 즉 패러사이트. 남들에게 기생한다, 들러붙는다 이런 개념입니다. 그러니까 그 반백수란 말을 예, 와, 그 쉽지도 않게 반백수라서 나오네요. 네. 내 돈 내고 대리를 안 부른다. 보통 여성 대변인한테는 모르는 사람들이 대리를 불러준다. 어머나. 왜? 모르는 사람들이 왜 여성 대변인에겐 대리를 불러주죠? 그래서 정말 기본적으로 성인지 감수성 자체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떨어지는 여성이에요. 네. 그리고 메모리 빼는 이거- 방법을 몰랐다. 이 다른 여성 대변인들한테 다른 정치 뭐 다른 정당이나 이런데 네. 여성 대변인들이 네. 이거 뭐 나서서 뭐 해명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굉장히 불쾌하죠. 예. 사실은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남성의 폐륜적 범죄를 감쌀 때는 여성이라는 카드를 앞세우고 또 자기 범죄 혐의가 나면 갑자기 그때는 저는 여자라서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기계도 모르고 블랙박스도 모르고 차도 모르고 대리기사도 몰라요. 어머나 생각 그럼 왜 그랬어요라고 하면은 저는 여성인 반백수라서 오빠들이 불러줬어요. 이거는 진짜 곤란합니다. 예. 예. 하나하나 따져 보니까 참 네. 정말로 하나하나 다 문제 있는 발언이네요. 네. 저는 이 이경 씨의 문제는 조국 사태랑 거의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조국의 범죄가 정말 뭐 하늘도 분노하고 땅도 분노할 천인공노할 사건이다. 전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한국의 부모들이 많은 사람들이 스펙을 조작해줬다고 합니다. 네. 그런데 그 일이 일어났을 때 조국은 뭐라고 했냐면은 이것은 나를 음해하려는 시도다라고 하면서 갑자기 검찰을 공격하고 검찰의 손발을 묶는 행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조국 가족은 1차 범죄를 저지른 후에 1차 범죄가 발각이 되니까 2차 범죄를 시도한 집단입니다. 저는 이경도 마찬가지로 1차 범죄에서의 문제점을 시인하지 않고 네. 그거를 거짓말로 뒤덮는 네, 네. 2차 범죄를 시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진짜 이게 자꾸 사법 방해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법원에서 결정을 해도 네. 법원 판결을 받아도 맞습니다. 절대 인정을 안 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사법이라는 게 법률이라는 게 국가가 돌아가는 최소한의 마지노선에서 만들어 놓은 건데 네. 저거를 인정 안 하고 네. 꼿꼿이 세우는 저거는 어떻게 해야 고쳐집니까? 옛날에 학교 다닐 때는 그래 참 무서운 선생님들한테 불려가서 혼나기도 하고 했는데 네. 저거 어떻게 혼내줍니까? 혼내줄 사람은 누굽니까? 국민밖에 없죠. 국민의 표밖에 없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진짜 정말 혼내줘야 될 것 같아요. 네. 지금 저게 180석이다 믿고 저러는 거 아닙니까? 네, 이런 거짓말은요. 국민의힘에서 하면 국민의힘을 혼내줘야 되고요. 민주당에서 맞습니다. 하면 민주당을 혼내줘야 되고 그렇죠. 정의당이 하면 정의당을 혼내줘야 네. 됩니다.
예. 그래서 정말 이 부분들의 이경 씨의 문제는 저는 그냥 보복 운전한 거 500만 원 갖고 뭐 2심 가서 뒤집을 수도 있잖아. 뭐 이렇게 볼 수도 네. 있는 분도 있겠지만 실제로 저는 이 일을 처리해가는 과정 자체가 우리나라 정치인의 수준이라고 지금 봅니다. 네. 그리고 이분 많은 분들이 이경 앞으로 총선에 못 나오는 거 아니야 생각을 하시는데 총선에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확정되지 않았기 그렇죠. 때문에. 아마 총선 끝날 때까지 저게 네. 그 2심도 나오기 힘들 거예요. 지금 석 달, 넉 달이니까 나올 수 있지만 그래도 대법원까지 가려면은 맞습니다. 시간이 총선은 넘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나올 때 결격 사유가 안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지금 이경은 뭐라고 얘기를 하고 있냐면 2021년 사건이 미루다가 왜 지금 판결이 나오는 거야? 심지어 자기를 음해하려고. 겨냥해서 지금 판결을 내렸다라는 주장의 냄새를 풍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총선용이다. 네, 총선용이다라는 냄새를 지금 풍기려고 하는데 정말 저는 굉장히 간특하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